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수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분이지요. 사선의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엄청 바쁘신데 일정이. 네, 바빴습니다. 근데 이 뉴스와이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첫 여성 원내대표가 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삼수 끝에 또 성공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고요. 예. 또 아마 감사해야 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인사 겸해서 좀 카메라 보시고 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 이제 원내대표는 의원님들의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가장 어려운 선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쉽지 않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 분열이 아닌 통합을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당 내에 계속되는 어떤 니탓 공방으로 인한 분열이 계속되지 않느냐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많으셨는데요. 네. 이번에 통합을 선택하셔서 아마 자유한국당이 미래로 또 미래를 보여주는 대로 길로 가는 데에 어떤 첫 발자국을 디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근데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나서 깜짝 놀라진 않으세요? 결과 보고? 은근히 표차가 크던데요? 저는 사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네. 의원님들의 표심을 좀 읽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 정도 표차가 좀 예상을 하셨던 거군요. 날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마지막까지 뭐 최선을 다하면서 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설득을 하면서 네. 상당 표차가 벌어진 다음에는 일부러 카운트를 안 했는데요. 그러세요? 예, 의원님들의 마음이 결국은 이 당이 정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지 않고 이제는 통합으로 좀, 가야 된다. 합심해야 된다. 이런 아주 간절한 여망이 있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초재선 의원님들의 네. 생각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강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제 당에 어느 누구도 오더한다고 해서 오더 투표하는 분은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누가 누구 찍어라 이렇게 오더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당이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의 개파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이 자리 맡으신 거 아닌가? 이게 보통 숙제가 많은 자리예요. 네, 숙제. 고민을 아니 그리고 얼떨결이 아니라 준비된 야당 원내대표입니다. 제가 지금 삼수에 있는데 지금 얼떨결이라 그러면 섭섭합니다. 아니 제가 조금 이게- 일찍 했으면 당이 이 정도 안 됐을 것 같기도 해요. 이쪽도 만만치 않으신데요. 어쨌든 숙제가 너무 많은 자리 그 큰 짐을 지고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가실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숙제를 좀 정리해 봤어요. 개파 통합 보수 재편 해야지요. 한국당 새 원내 사령탑 나경원의 최우선 과제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압도적 승리로 개파 종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국당 내 개파 갈등을 과연 끝장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이제 바른미래당 보수 통합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보수 대통합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유치원 3법 또 연동형 비례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또 입장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때는 공부 잘하셨죠? 그죠? 지금 뭐 정치하는데 공부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뭐 시험으로 저 정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험 봐서는.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정치라는 건. 네. 이제 답을 잘 찾아 나가셔야 되는데 아까 일단 그 왜 힘든 자리를 그러면 그렇게 여러 번 도전하셨던 거예요? 저는 네. 워낙 개파색이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치에서 꽃길을 걸어오지 않고 정치에서 굉장히 어려운 길로 제가 사선 왔습니다. 네. 제가 뭐 사실 좋은 곳이라고 공천해 준 적은 없었고요. 늘 험지로 꼽히는 곳 또는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번 선거가 어려울 구도에 저를 차출해서 나가라고 했고 당이 어려울 때 한 번도 뒤로 가지 않았었는데요. 예. 그거는 제가 이렇게 이 어느 쪽에 좀 줄을 서는 것보다는 편한 길을 가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제 소신껏 정치를 하자는 그런 소신이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좀 개파색이 옅은 사람이 예. 지도부를 운영하는 것이 조금 당의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도전을 했었던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예.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분당의 위기라고 그럴까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일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가 나경원 의원을 불렀다. 결국 뭐 제가 사실은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네. 결국 정치인이 쓰임을 받는 것은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 시대에서 불렀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네. 우리 당도 이 시대에서는 저 나경원이 필요했다고 판단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장 친박계에서 탈당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분당 이제- 가능성까지 언급되던 상황이. 네, 뭐 친박계 뭐 사실 이제 친박계 이제 비박계 이런 이야기 이제 앞으로 우리 당에서 저는 금기어다 이 이야기 하면 앞으로 저 공천하는데 점수제로 환산해서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 저 감점 요인으로 우리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하는 거 네. 감점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예, 예. 사실은 이제 아주 일부 친박 의원님들 중에서 일부 이제 뭐 친박 의원님들 중에서 뭐 분당, 신당, 창당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근데 저는 뭐 사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더 이번에 꼭 출마해서 당선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분열되어서는 다음 총선 승리도 그다음 우리가 또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많이 점점 닫히는 거죠. 닫히고 멀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에는 조금 당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뭐 친박 쪽으로도 소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또는 뭐 복당파 비박 쪽으로도 치우치지 잔류파, 않은 복당파 뭐 그렇게도 그 얘기하고. 가운데에 좀 있는 제가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아무래도 일부 좀 나갔으면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그냥 나가서 신당 만들라고 내버려 두시죠, 그냥. 이제 아무래도 뭐 소위 이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이 뭐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의 중심이 됐으니까. 네, 이제 나가시고 싶은 분들이 이제 나가시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좋아하시던데요, 보니까. 그러신가요? 나경원 사진도 보고 하니까. 근데 왜 일부에서는 뭐 집에 가시는 게 뭐 좋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당내에서요. 네, 당내에서. 이제 뭐 앞으로 인적 쇄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또 당내에 좀 파열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14일이죠, 당협위원장 조체 발표가. 예. 15일이나 14일 날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인적 쇄신 문제는 저는 좀 시기적으로 조금 좀 더 빨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하려면 빨리 해.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인적 쇄신의 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고 저도 아직 뭐 내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 싸울 수 있는 곳, 지금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국회거든요. 예. 국회에 저희 112명의 의원도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112명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어떤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좀 뭐 위축시키는 그런 인적 쇄신은 굉장히 우리 당의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원내 대표로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매우 좀 조심스럽게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돌 가능성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뭐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걸 하시겠다 이런 입장 아니십니까? 그런데 뭐 그것이 최소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으로? 네. 그 내용을 한번 의논을 한번 조율을 하시겠네요, 그러면. 뭐 어쨌든 이 조강특위의 안이 비대위에 보고가 되면 저희가 그렇죠. 그걸 알게 살펴볼 되고. 수 있습니다. 예. 그때 의견을 좀 제 의견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복당- 오늘 예. 최소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신으로 가지고 계신 거고. 그거 이미 피력했습니다. 이미 피력을 했고. 네, 예. 그 김병준 위원장이 좀 마음에 걸리겠는데요. 그렇진 않을까요? 네, 뭐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면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니까 제가 좀 불편하네요.
아니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죠? 편하게. 네, 예. 아니 그리고 복당 희망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 당협 공모 전에 입당할 것, 입당 마다할 이유 없다. 뭐 좀 오실 분들이 계셔요? 저는 몇 분 오신다고 아, 봅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미 뭐 지난 11월 말에 네. 입당 의사를 표시한 의원님들이 좀 계셨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이런 네. 어떤 뭐 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잘못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가 될 수 있다 해서 네. 잠시 보류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 몇몇 의원님들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곧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 고민이 많아 보이던데 어떻게? 유승민 전 대표님께서 뭐 얼마 전에 네. 사실은 바른미래당의 가치와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하신 걸 제가 기사로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그런 발언에 미루어 보면 예. 뭐 유승민 의원님께서도 또 저희 자유한국당에도 함께 하실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부분도 제가 뭐 의원 빼오기처럼 섣불리 오시라 오시라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이죠. 예, 저희 당의 이런 가치에 같이 하는 분들은 저는 모두 같이 하는 것이 앞으로 보수 대통합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뭘 어떻게 미래가 있다 하는 생각들은 비슷하게 가지시는 네,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보수 쪽에 계신 예, 분들이. 예, 네. 그리고 국회 안에도 이제 나 대표님 풀어가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고 당장 손학규 이정미 대표 만나시기로 오늘 한 것 같은데. 예, 오늘 만나 뵀습니다. 아, 이미요? 아, 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단식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는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요. 7일째라 괜찮으세요? 가서 보시니까? 글쎄 뭐 걱정돼요. 건강하시다고 하긴 하시는데요. 저기 화면이 나오기도 하네요. 예. 근데 뭐 걱정되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건강하신 것 같아도 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도 좀 아껴주셨으면 했는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건강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저희가 이 선거제도 부분은 네. 사실 전체적인 이 정치 개혁이 어떻게 갈 거냐의 방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제도는 사실은 권력구조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구조는 그대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이 다당제로 더 많이 갈 수 있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이 좋은 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특히 또 야당의 이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드는 부분이라서 예. 야당의 견제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려면 일단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시죠?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예. 이러한 부분도 참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 당내에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를 안 했습니다.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이것을 함부로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개혁특위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먼저 들어보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이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어떤 정치의 의지가 있긴 있으신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정말 정치 개혁의 방향으로 갈 것이냐. 네. 결국 이 국민의 목소리는 더 제대로 듣고 예. 그리고 그게 싸우는 반영되고. 정치가 아니라 예. 결과물을 내고 그렇습니다. 생산할 네. 수 있는 네. 정치로 만들어가는 것. 네. 과연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양당제가 바람직한지 앞으로 의원 내각제, 다당제 국가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예.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서둘러서 한국당이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이 말이 뭐 나온 지가 뭐 한두 해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막상 이 권력구조 개편을 하면 꼭 이 정권 잡기 전에는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데 잡고 나면 정권 잡고 달라지고. 나면 달라지는 게 권력구조 개편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단식투쟁 빨리 풀어드려야죠. 네, 그래서 저희 좀 단식투쟁을 풀 수 있는 예. 거 좀 논의하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예, 예. 뭐 이제 국회에서 지금 연말에 풀어야 될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좀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3법도 지금 다뤄야 되고. 그렇죠. 저희는 또 이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법안 중에 하나인데 이 탄력 근로제 기간 연장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 또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서도 채택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오늘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네. 여당이 안 급한 것 같아요. 여당이 별로 임시국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할 거 많잖아요. 지금 네. 저희가. 네. 그래서 서둘러 주실 거는 좀 네, 제가 좀 잘 여당하고 협조해서. 잘 협조해서요. 예. 우리 탄력 근로제, 고용세습 국조 이거 좀 네.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첫 질문으로 좀 심호흡하고 오늘 하루 종일 바쁘셨던 것 같아서 심호흡하고 하시죠 하려고 그랬어요. 정치도 원내대표로서 따지고 보면 산적한 게 너무 많으니까 중간중간 좀 심호흡을 해가시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셨으면 좋겠고.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지금요?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뭐 두 가지죠, 두 가지. 어떤 거예요? 결국 이제 당을 어떻게 잘 만들어갈 거냐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국회 산적한 현안들, 이 산적한 현안들 중에서 가장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할 것이 무엇인가. 네. 지금 사실 아마 굉장히 내년부터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예, 예.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제일 집중하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탄력 근로제입니다. 결국은 근로시간이 경직적으로 단축되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우리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이 계속 문재인 정권이 집착하면서 사실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예. 이것이 아마 경제에 주는 사인, 네. 경제에 주는 영향 이것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사회생활 시작이 판사셨죠? 네, 그렇습니다. 판사. 네. 뭐 개개 사건이나 개인에게도 판결은 그야말로 영향력이라든지 그게 정말 크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 되셨으니까 원내대표가 되신 나경원 의원 정치인으로서 정치가 너무 어지러워요 요즘. 그걸 좀 그렇습니다. 마감하고 제대로 함께 나아가는 길에 대한 훌륭한 정치적 판결을 내놓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